안녕하세요. 저번 인도 영상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두 번째 영상의 차례는 그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인도의 주택 주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의 관광지 몇 개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인도의 주택부터 배워보죠. 인도의 주택은 빠까와 까차로 나뉘어요.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이 주택을 만드는 재료로 구분을 하는데요. 빠까는 벽돌, 돌 이런 좀 내구적인, 좀 더 튼튼한 재료로 쓰는 집이 빠까라고 하면은, 까차는 딱 봐도 조금 허름하죠? 흙벽돌이나 흙블럭 이런 걸로 만든 집이에요. 또한 이 주택의 정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의 급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좀 구분이 되는 게, 화장실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 둘의 차이점, 만든 재료뿐만 아니라 뭔가 차이점 하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럼 지붕의 모양을 봐보실래요? 이쪽 집은 지붕이 좀 더 평평한 반면에 이쪽 집은 지붕이 굉장히 경사지죠. 그 이유는 각자 지역에 따라서 처한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600mm 이하의 그런 연 강수량 600mm 이하의 그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지붕집을 많이 쓰고, 그 외 인도 지역에서는 보통 이런 경사진 지붕을 많이 쓴다고 해요. 또한 인도집의 특징은 뚫시라는 그 나무를 중앙 마당에 세워놔서 여기서 의뢰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앙 마당은 의뢰행위뿐만 아니라 손님을 초대하는 좀 중요한 곳, 집 내부보다 조금 더 오픈되고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소예요. 또한 인도는 남성과 여성을 굉장히 구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용 방과 남성용 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천 한 장으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주거 문화, 의식주는 다 끝냈고, 다음 인도의 관광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혹시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 장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요. 이거는 얼핏 보면 굉장히 예쁜 성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 성은 무덤입니다. 타지마할이라는 무덤인데요. 인도 아그라 지방에 있고, 이게 어떻게 무덤이 되었냐면,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자신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부인 뭄타즈 마할, 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자 큰 슬픔에 잠겨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 그래도 아직 슬픔에 잠겨있던 그는 자식이가 묻을 때 이야기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무덤은 흙 대리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이 성을 만들 때 그 왕이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무덤을 만들 때 착취당한 사람들, 즉 그런 일반 군중들이 분노를 해요. 그런 민중의 분노를 산 그 샤자한을 그의 아들 아구람 제브가 아그라 성에 잡아놔요. 그래서 계속 타지마할 이 물 아래 물을 비친 타지마할밖에 보지 못한 채로 그 성 안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는 이 타지마할, 즉 가장 사랑했던 부인 옆에서 죽어요. 그 옆에 묻혀서 같이 계속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슬프고 어찌 보면 좀 화나고 그런 러브 스토리죠. 처음에 저도 얘가 무덤이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놀랐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을 지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했지만,
또 가만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다음 관광지는 인디아 게이트라는 곳이에요. 인디아 게이트는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 있고요. 얘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시 1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영국 당시 인도는 영국의 속국이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니까 너네가 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참전하면 인도를 독립시켜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걸 믿었던 인도 군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전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도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인도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사한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위령탑이 인디아 게이트입니다. 즉 전승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921년에 신기하게도 영국인 건축가 에드윈 뉴티엔스가 10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일본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인도랑 한국이 굉장히 뭔가 비슷한 점도 많고, 저는 인디아 게이트 하면은 딱 그 독립기념문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어졌긴 했지만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죠? 간디입니다. 여기는 간디 스미티라는 곳인데요. 간디가 생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에요. 여기서 간디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리고 간디가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해 주려면, 간디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을 때 영국에게 맞서 평화로운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죠, 결국.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하면 뭔가 윤봉길, 도시락 폭탄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간디는 이런 도시락 폭탄 이런 무력을 행사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평화로운 독립운동을 주장했고, 그중에 예시가 소금 행진이에요. 그래서 소금 행진이 좀 쉽게 말하면 영국이 인도 소금의 값을 너무 어이없게 올리자 이거에 맞서서 그냥 사람들이 계속 걸었어요. 계속 이걸 대항하는 식으로. 결국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간디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편 영국편 인도인들에겐 또는 영국인들에게는 당연히 밉보였겠죠. 그래서 결국 그는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이 생전 살아 계셨던 곳에 인도가 걸었던 길, 인도가 살던 집, 그리고 인도가 총에 맞은 자리까지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영웅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인 간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의 관광지는 소개를 다 했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특이한 문화, 내가 생각했던 좀 특이한 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손하고 왼손 중에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밥을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왼손은 좀 더럽긴 하지만 볼일을 보고 닦아내는 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론 현대는 좀 다를 수도 있어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휴지를 쓰지 않고 왼손으로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네, 좀 그렇죠? 좀 더럽죠? 그래서 왼손으로는 절대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또한 왼손으로 사람과 악수하는 것도 굉장한 실례예요. 그래서 왼손은 좀 불결한 손이다, 이런 문화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인도의 국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의 좀 특징을 제가 또 한번 봤더니 여러분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힌두교를 그냥 믿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힌두교에서는 소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먹는 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먹을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냥 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을 절대 먹거나 뭐 해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카스트 제도는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신분 제도죠.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 때까지만 해도 양반, 상민, 천민 이렇게 있었듯이 그 인도에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었어요. 맨 상위 계급이 브라만이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세 번째가 바이샤, 맨 마지막이 수드라예요. 그래서 이 수드라라는 맨 마지막 아래 그 계층은 불가족 천민이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이 말은 절대로 다른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노예로서 정말 물건 취급을 받았고 사람 자체를 불결하다라고 생각했었죠. 물론 현재는 법적으로는 이 카스트 제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보통 신분제도를 소개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인도를 소개할 때는 이 카스트 제도를 제가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의 그런 관념,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드라 계층의 사람들은 좀 아직까지 차별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브라만 제국은 좀 알게 모르게 좀 혜택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고 사람들이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실제로 현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얘기할 때 카스트 제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굉장히 현재는 이제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카스트 제도가 하루빨리 좀 관습적으로 사라지는 게 필요하고 이게 국제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인도의 대략적인 소개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인도가 뭘 입는지, 인도 사람들이 뭘 입는지, 인도 사람들이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인도를 우리가 간다면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인도 하면 뭔가 알아야 할 것들, 인도 하면 대표적인 문화적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지 제가 또 재밌게 찾아서 올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